자, 오늘은 7차시 뉴턴 운동 제2법칙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뉴턴 제2법칙이 운동 방정식이라고 해서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뉴턴의 미적분학을 이용하면 물체의 가속도를 알고 특정한 순간의 위치와 속도, 이 세 가지 정보를 알면 나머지 순간들의 위치와 속도를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이제 가속도를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해서 ma = f라는 식을 세워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시무시한 상황이 많이 나올 거예요. 바닷가의 마찰과 공기장을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오른쪽으로는 F1, 왼쪽으로는 F2라는 힘을 가하고 있다고 합시다. 사실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힘이 있어요. 뭐냐면 아래쪽으로는 mg, 위쪽으로도 mg. 그러니까 중력하고 수직 강력은 이 운동과 관련이 없어서 생략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뭐야? 뭐 보고 있어? 그래. 뭔가 쎄한데? 이상한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이상한 건데. 자, 그럼 ma = f라는 식을 세울 건데 이때 f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체로는 이제 ma = f 할 때 그 가속도도 방향이 있어서 가속도의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속도가 그래도 플러스가 나오니까 좀 뭔가 생각하기 편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F1이 F2보다 더 크다라면 합력이 오른쪽 방향이 될 거고 가속도도 오른쪽 방향이 될 거기 때문에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두고 식을 세워볼 겁니다. 이때 ma는 마스면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이 납니까? 네. 예, 이 물체의 질량은 m이고요. 이 물체의 가속도는 a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으로 플러스로 F1, 왼쪽으로 마이너스로 F2 하면 끝이죠. 네. 이러면 얘는 끝난 거예요. 그냥 F1과 F2를 알고 이 물체의 질량 m을 알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 물체의 처음 위치와 이 위치에서의 속도를 알면 나머지는 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요딴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번에는 A와 B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요. 그러면 이 F가 A하고 B를 하나로 묶었을 때 합력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가속도가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제가 은연중에 A와 B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A와 B는 매 순간 속도와 가속도가 같아요. 그냥 똑같은 비율로 움직이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한 덩어리로 보는 게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자, A와 B가 서로 맞닿아 있거든요, 지금. 자, 맞닿아 있는 물체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밀어요. 그걸 수직 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착제가 붙어 있지 않는 이상 서로 당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접착제가 없으면 맞닿아 있는 물체는 당기는 경우는 없고 서로 밀어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A, B 사이에 작용한 힘을 표시해 보면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 거고요. 이걸 F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는 A가 B를 미는 힘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반작용은 B가 A를 미는 힘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왼쪽으로 F1이 됩니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근데요, 요 두 물체를 하나의 물체처럼 간주를 해버리면, 하나로 묶어버리면요, 하나로 묶기 전에 이 힘은 B에 작용하는 힘이고 요 힘은 A에 작용하는 힘이었어요. 근데 얘를 하나의 물체로 보는 순간 이 힘과 이 힘은 요 초록색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으로 작용점이 같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상쇄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로 묶으면 편리한 점이 뭐냐 하면 이처럼 A, B끼리의 주고받는 힘들은 다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속도만 구할 때는 그 물체를 속도하고 가속도가 매 순간 같은 물체인 경우에는 하나의 물체로,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놓고 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A의 질량 더하기 B의 질량, 요게 초록색 덩어리 전체 질량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속도 A까지는 마 쓰면 된다 그랬죠. 마. 그리고 F 끝입니다. 그럼 두 물체의 질량 알고 F 말면 A의 가속도이자 B의 가속도이자 A하고 B를 하나로 묶었을 때 그 물체의 가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특정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나머지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F1을 물어봤다. 그러면 A에 대해서 혹은 B에 대해서도 운동방정식을 세워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이니까 전체에 대해서도 세워보고 A와 B에 대해서도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A는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까지는 막 쓰면 되죠. 이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고민하면 돼요. 그럼 A의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 F. 요 F는 A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A를 밀고 있잖아요. B에 작용하는 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힘은 B가 A를 미는 힘이 있죠. 요거는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문제 푸는 거는요,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자, 위의 식에서 가속도를 구해요. 일단 그 가속도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이미 알고 있는 값이죠. 얘도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럼 F1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세우면 돼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전체 식 하나, AB 중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세우면 됩니다. 자, 그럼 B에 대한 방정식 세워볼까요? B에 대한 방정식은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까지는 그냥 막 쓰면 됩니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B에 작용하는 힘만 찾으면 되죠. 이때 B에 작용하는 힘은 F1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만약에 F1을 물어봤다 라고 하면 저라면 요 식하고 요 식을 선택했을 거예요. 이 식은 또 쓸데없이 이걸 또 이렇게 넘기고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한 번만 하면 끝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물어봤어요. A에 작용하는 합력. 그러면 F가 주어졌으니까 F1을 구해가지고 F 빼기 F1 해서 구해도 됩니다. 되는데 알짜임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알짜임은 그냥 MA로 구해도 돼요. 그래서 요 식에서 가속도 구했잖아요. 그러면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결국 A의 작용은 알짜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것보다 알짜임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편리한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B의 작용은 알짜임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제 F1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F1은 그냥 MA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방정식에서 A를 구했다면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그 물체의 작용은 알짜임이 되는 겁니다. 딱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B가 A를 미는 힘을 물어봤어요. B가 A를 미는 힘. 근데 B가 A를 미는 힘을 물어봤다고 해서 A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세우는 것보다 B가 A를 미는 힘은 A가 B를 미는 힘과 같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 식을 세워서 F1을 구하는 게 더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짜임을 구할 때는 그 힘을 다 더해도 되지만 MA로 구해도 된다. 그 어떤 특정 힘을 물어봤을 때는 그 힘을 구하는 것보다 반작용력을 구하는 게 더 편하다면 반작용력으로 구해도 된다. 어차피 크기가 같으니까. 그걸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무시무시한 녀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실이 등장해요. 그래서 무시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찰 무시하고 공기저항 무시하고 실의 질량 무시하고. 자, 역시 오른쪽으로 가속이 될 거니까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일 거라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둘 거고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은요, 항상 느슨한 상태보다는 팽팽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럼 팽팽한 상태의 실은 무조건 실과 연결되어 있는 물체를 당깁니다. 실이 밀 수는 없죠. 바늘이 아니잖아요. 미는 순간 흐느적거려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항상 팽팽한 상태고 연결되어 있는 물체를 당깁니다. 그래서 이 실이 A와 B에 작용하는 힘은요, A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당기고 B는 왼쪽으로 당깁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이 두 힘은 크기가 같습니다. 그 힘을 T라고 저는 주로 표기를 할 거예요. TT.
요 두 개가 왜 같은지는 제가 한 번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같다라고 가정하고 항상 쓸 거예요. 예. 자, 요거를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실의 일부입니다. 2부 아니고요. 일부. 요 녀석의 질량을 임의로 M1이라고 할게요. M1이라고 하고, 그 다음 얘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을 T1,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을 T2라고 하겠습니다. 임의로. 그리고 MA 꼴 F를 써볼게요.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M1A는 T1 빼기 T2가 되죠. 근데 여기서 가정이 있었잖아요. 실의 질량은 무시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녀석이 0입니다. 철수 아니고요. 근데 가속도는 일단 0은 아니죠. 근데 0인 녀석하고 0이 아닌 녀석 곱하면 뭐가 됩니까? 네, 얘가 0이 됩니다. 따라서 T1과 T2는 같습니다. T1과 T2가 같지 않잖아요. 그럼 가속도가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에 질량이 달려있는 물체가 닿이기까지는 그 실은 하나의 실로 볼 수 있는 실은 모든 곳에서의 장력이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그냥 쓰도록 할게요. 그대로 매번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T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하나로 또 묶어요. 왜냐하면 A가 오른쪽으로 1m 가면 B도 오른쪽으로 1m 가겠죠. B가 1초마다 2m/s씩 움직이면 A도 2m/s씩 움직일 거고 가속도도 매 순간 같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가속도니까 얘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얘는 A에 작용한 힘이었고 이건 B에 작용한 힘이었는데 하나로 묶으면 같은 작용점이 돼버리죠. 그래서 상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A, B를 하나로 묶으면 식이 간단해지죠. 전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면 A와 B의 질량을 더한 거에다가 가속도는 F 하면 끝나죠.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과 F만 알면 일단 A의 가속도이자 B의 가속도이자 A와 B를 하나로 묶었을 때 가속도가 구해집니다. 그럼 A에 대해서 하고 B에 대해서 하면 사실 장력 구해라 그러면 A에 대해서 MA 꼴 F만 더 해보면 돼요. 왜냐하면 MA는 T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장력을 물어봤다. 그럼 B에 작용하는 장력을 물어봤어도 A에 대한 MA 꼴 F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B에 대한 MA 꼴 F 또 해볼게요. MA는 F 빼기 T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요 잘 보면 사실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얘가 됩니다. 좌변끼리 더하면 얘가 되죠. 우변끼리 더하면 F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B에 작용하는 R자에 물어봤다. 그럼 T를 구한 다음에 F 빼기 T 해도 되지만 그냥 MA 하면 됩니다. B에 작용하는 R자에 물어봤다면 저 위에도 제가 빼먹었는데요. 역시 이것도 요 두 개 더하면 얘가 됩니다. 좌변끼리 더하면 라지 M 더하기 스몰 MA가 되죠. 우변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F1 날라가고 F만 남습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푼다면은 사실 얘랑 얘씩 써서 연립해서 푸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전체를 그냥 먼저 세우고 A, B 중에 하나 세우는 요게 약간 요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죠. 이번에는 또 무시무시한 도르래가 또 나와가지고 무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찰 무시하고 공기저항 무시하고 실의 질량 무시하고 도르래 마찰 무시하고 그래서 무시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요 무시하기 때문에 이거 실 하나의 실입니다. 하나의 실이어서 얘가 T면 얘도 T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여기는 맑은 거죠. 묽게 MG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표시했죠. 근데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 표시 안 했죠. 그 이유는 이 중력은 어차피 수지 강력이랑 상쇄돼서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고 관계되어 있는 중력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얘만 표시를 했습니다. 자, A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1m 갔어요. 그럼 B가 아래쪽으로 1m 가겠죠.
A가 오른쪽으로 2m/s면 B는 아래쪽으로 2m/s일 거예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오른쪽, B 입장에서는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하나의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되는데, 이러면 얘는 또 뭐하고 완전히 같냐 하면 이거하고 같아요. 그냥 요 라지 M인 A하고 스몰 M인 B를 수평면에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MG로 당긴 것과 같습니다. 얘가 T, 얘가 T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하고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르래는 단지 방향만 바꾼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따라서 얘도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매 순간 A와 B의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의 질량이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이고요. A에 mg 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얘를 하나로 묶는 순간 플러스 t 마이너스 t, 그래서 t는 날라가죠. 그래서 mg만 남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물체의 질량만 알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물리학원에서는요,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대부분 주어집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9.8은 계산하기가 번거로우니까, 계산해야 되니까 물리학원은 10으로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장력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A에 대해서나 혹은 B에 대해서 식을 세워봐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장력을 구해라 했다, 만약에 B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해라, C이 B를 당기는 힘을 구해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A에 대해서 MA = F 써보겠습니까? B에 대해서 MA = F 써보겠습니까? 예, A가 편한 거예요. A가 더 간단하잖아요. 장력이 곧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문제라면 A에 대한 방정식 세우면 끝납니다. MA는 T가 되죠. 그래서 위의 식에서 가속도 구해서 밑에 식에 넣으면 장력 T가 구해집니다. 얘는 실이 A를 당기는 힘이기도 하지만 B를 당기는 힘이 크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다 해봐야 되죠. B에 대한 방정식 세워보면 MA는 mg 빼기 T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맞게 썼는지 검사해보고 싶으면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위의 식이 나오는지 보면 되죠. 나오죠? 그러면 맞는 겁니다. 요딴 식입니다. 네. 이제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그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일단 무시무시한 상황이다. 예. 왜냐면 이제 바닷가의 마찰은 뭐 굳이 고려할 필요 없으니까 공기저항 없고 실의 질량 없고 도로의 마찰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편의상 그 라지 m이 스몰 m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합시다. 왠지 대문자니까 더 클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가정하고요. 얘를 가만히 놓으면, 자 보세요.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큰 마을 금고, 여기가 작은 마을 금고. 얘는 TT로 갔습니다. TT. 울지 말고요. TT. 무시무시한 도로라니까 이건 하나의 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A가 아래쪽으로 2m 내려가면 B는 위쪽으로 2m 올라가죠. A가 아래쪽으로 3m/s면 B는 위쪽으로 3m/s입니다. 그래서 A는 아래쪽이 플러스, B는 위쪽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요렇게 플러스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상황과 같냐 하면, 얘를 또 펼쳐놓고 보면 얘랑 똑같습니다. 라지 M인 A하고 스몰 m인 B를 수평면에 놔둬놓고 왼쪽으로는 큰 마을 금고, 오른쪽으로는 작은 마을 금고, 그리고 TT, 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럼 왼쪽을 플러스로 놓고 운동 방정식 세우면 되는 거죠. 완전 동일한 상황이죠. 그러면 요 상황에서 전체에 대해서 MA = F 써보면,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이제 TT가 날아가니까 좋은 거예요. 요게 마이너스 T, 요게 플러스 T 이렇게 되니까 TT가 날아가죠. 그래서 M 플러스 라지 M A는 라지 MG 빼기 스몰 mg 이렇게 되니까, 역시 그 두 물체의 질량만 알면 중력 가속도는 이미 10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정 순간의 위치 속도 알면 나머지는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T를 물어봤다. 그럼 사실 얘는 유불리가 딱히 없습니다. A도 힘이 2개 작용하고 B도 2종류 작용하니까 둘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되죠. 자, A에 대해서 써보면 MA는 맞 쓰면 되죠. MA는 큰 마을 금고 빼기 T가 되겠고요. B는 MA는 T 빼기 작은 마을 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더해보세요. 그러면 위쪽 식이 되는 거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B의 작용하는 R자에 물어봤다. 그러면 T를 구한 다음에 T 빼기 MJ도 되지만 그냥 MA 하면 되는 겁니다. R자에 물어봤으면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앞으로 이제 주구장창 괴롭히게 될 빗면에서 이것도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바닷가의 마찰하고 공기장을 무시합니다. 다음 시간에 실험할 내용이에요. 빗면 위의 술에 가속도를 측정해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요 각도를 몇 도로 할 거냐면 5도하고 10도를 할 거예요. 5도하고 10도. 그리고 술에 추를 올려내었을 때랑 안 올렸을 때랑 이렇게 질량을 달리하면서 각도를 달리하면서 이 술의 가속도를 직접 측정을 해 볼 겁니다. 이때 이제 이론과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실제로는 마찰이 있으니까 좀 다르게 나오겠죠.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일단 질량이 있잖아요. 질량이 있으니까 무게 mg가 작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물체는 빗면과 맞닿아 있죠. 빗면과 맞닿아 있으니까 요 면을 기준으로 서로 수직하게 서로를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빗면을 이쪽으로 밀고요. 요 빗면은 이 물체를 이쪽으로 밀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은 빗면이 아니라 수레죠. 그래서 요 수레에 작용하는 힘만 표시할 겁니다. 그럼 수레에 작용하는 힘은 요 방향이에요. 얘를 제가 N이라고 표기할게요. 요 N은 수직 항력입니다. 뉴턴이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제 습관이어서. 대학교 교재에서는 주로 수직 항력 N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N.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불로 요 꼬랑지를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표축을 미리 세워놨죠. 요 X축은 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는 축이에요. 이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Y축으로는요, 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안 바뀌고 있습니다. Y축으로는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요 바닥과의 거리가 일정한 채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나마나 이 힘을 분석해 보면 이쪽으로는 합력이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합력이 있겠죠. 근데 보면 얘는 Y축과 나란하기 때문에 분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축하고 비스듬하죠. 이럴 때는 힘을 분해해야 됩니다. 근데 힘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 꼬랑지를, 이 화살표의 꼬랑지를 원점에다 갖다 두고요.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한 다음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을 비춰서 각 축이 스크린이라고 가정하고 그 스크린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보면 그 그림자가 그 각 축의 성분이 됩니다. 이 힘에. 요게 이제 여러분이 벡터를 분해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빛을 비춰봐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 막대기에서 빛이 가려져서 얘가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죠? 얘는 수직이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Y축 방향 성분이 되는 거예요. 요 힘에. 또 얘가 이렇게 빛을 비춰요. 그러면 또 X축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여기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요게 X축 방향 성분이 될 겁니다. 얘가 이제 90도가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요 힘하고 요 힘은 상쇄가 됩니다. 요 힘이 결국 R자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MA는 요 힘이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보조선을 그어 볼게요. 자, X축을 연장합니다. 이렇게 연장하고 요 바닥면을 연장시켜요. 그럼 요 각도가 바로 세타가 됩니다. 요 각도랑 요 각도는 같은 거죠. 왜냐면 요거랑 평행한 선이잖아요. 예, 평행한 선이니까 요 각하고 요 각이 같은 각도입니다. 그럼 요 각하고요. 자, 점을 찍어 볼게요.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이걸 합치면은 요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점하고 요거 합치면 몇 도가 되겠어요? 90도가 됩니다. 자, 그럼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또 보조선을 제가 더 그을게요. 그럼 얘가 90도가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얘가 바로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제가 알려주면 요 직각삼각형이 있으면요. 요게 세타고 이게 90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용어를 잘 보세요. 90도하고 마주보는 변이 빗면입니다. 빗면. 빗변이죠. 빗변이고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 높이입니다. 높이. 그리고 세타하고 90도 사이가 밑변입니다. 밑변. 사인은 뭐냐 하면 빗변분의 높이죠. 이게 사인이죠. 사인. 그다음에 빗변분의 밑변. 이 코사인이고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자 보세요. 자, 얘가 세타예요 지금.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높이입니다. 높이고 얘가 밑변. 90도와 맞추면 얘가 빗변입니다. 그래서 MG가 빗변이죠. 이때 MG가 빗변이고 요 세타를 할 때 밑변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밑변은요. 자, 4번 얘기할 거예요. 자, 밑변은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그럼 밑변이 되죠. 다시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하면 밑변이 됩니다.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하면 밑변이 됩니다.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하면 밑변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빗변이 뭐예요? MG죠. 그 빗변분의 밑변이 뭐예요?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안 구해도 돼요. 수직 항력이랑 똑같아요. 없어집니다. 어차피. 예, 상쇄됩니다. 근데 얘를 구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자, 얘는 얘하고 같습니다. 예, 얘하고 같으니까 높이죠.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4번 얘기할게요. 그 4번 얘기해야지 이해하더라고. 자, 높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하면 높이가 되죠.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하면은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빗변 MG죠.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게 합력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적어줄게요. 사실 외우기만 해도 되는데요. 경사가 세타일 때 이래저래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MA는 맞으면 됩니다. MA는 이제 요 빗변 방향의 중력 성분을 쓰면 되죠. 이게 MG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을 제가 이름을 지을게요. 요 녀석의 이름을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 중력은 아니잖아요. 중력 중에서 어느 한 성분이죠. 근데 빗면 방향의 성분이죠. 왜냐면 얘가 빗면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예, 빗면 성분이고 얘는 저 가로에서 적으십시오. 특징이 세타가 같으면 이게 왜냐하면 문제 풀 때 쓰이는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세타가 같으면 질량 m에 비례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변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빗면이에요. 각도가 똑같은. 근데 질량 M인 물체가 있고 질량 2M인 물체가 있어. 그럼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은 1대2가 됩니다. 그래서 F1, 2F1 이런 식으로 변수를 두면 변수를 하나 줄일 수가 있어요. 하나의 문자로 표현이 되잖아요. 만약에 질량이 하나가 2M이고 하나가 3M이다. 그러면 각각의 작용하는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은 2F1, 3F1 이렇게 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알면 그러한 문제를 풀 때 변수를 하나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얘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과를. 이 결과를 보면 A는 어떻게 됩니까? G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똑같은 각도, 그러니까 기울기를 경사를 5도로 해놔요. 그러면 수레만 떨어뜨리고 빗면을 통해 가만히 놓아도 그리고 말이 안 되노. 수레 위에 추를 올려놓고 실험을 해도 가속도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해보고 각도를 달리하면 근데 달리 나와요. 그죠? 사인 세타에 비례하잖아요. 세타가 커지면 사인 세타가 커지죠. 각도가 클수록 가속도가 커지게 나옵니다. 근데 1시간 동안 여러 각도를 할 수는 없어서 5도하고 10도 그리고 수레의 질량을 추를 한 개 올렸을 때랑 안 올렸을 때랑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4번 이제 측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요 식이 적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이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은 기울기가 같으면 질량에 비례하니까 질량에 비례하게 변수를 돌아 똑같은 F1을 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문제 풀 때 활용하기 바랍니다. 요까지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물리학원에서 나오는 유형들의 MA 꼴 F를 세우는 방법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마치죠.